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? 저 처음 들어보는 명품 브랜드가 또 나왔어요. 이거 공부해도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네, 명품 헷갈려요. 브랜드를. 예. 네, 심지어 헷갈려요. 예, 박선민 최고위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? 이럴 거면 그냥 백화점을 차리시지. 왜? 차리려고 받아나 싶기도 합니다. 정말 이 정도면 차려도 될 것 같다. 뭐 디올 박물관을 세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이번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, 뭐 김건희 씨 자택에서 디올 재킷 뭐 16벌, 벨트 7개, 팔찌 4개를 압수해갖고, 심지어 뭐 김건희 씨가 이 대통령 그 관저 이전할 때 이제 본인과 이 코바나 컨텐츠와 관계 있는 업체한테 이거 공사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21g? 네, 21g 뭐 예. 거기로부터도 또 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. 네,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게 뭐 디올백, 뭐 디올 옷, 그다음에 팔찌 이런 거를 받았다 그 업체로부터. 그래서 그걸 이제 압수를 해간 거거든요. 근데 그 외에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 그동안 이제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받았다.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직접 자백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의 얘기를 뒤집고 샤넬백 준 거 맞고 그라프 목걸이 준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샤넬백 2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인정을 했습니다.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. 근데 이 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이제 당시 여당의 이제 뭐 의원의 배우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뭔가 이제 금품을 건넸다. 이런 정황들이 또 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근데 지금 또 보면 이 여러 가지 명품을 거의 수금하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요한 국면마다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뭐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배용 씨한테도 뭐 금거부계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건진법사 한테서 또 이제 명품을 받았고 그 외에 뭐 로봇계 사업가한테서 시계를 받고 그러면서 계속 뭐 어떤 직책을 제안하고 직책이 오가고 그러다가 계속 잡아떼다가 이제 이번에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동안의 거짓말을 뒤집고 받은 건 맞다. 샤넬백을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계는 뭐 대신 사준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네, 하고 조만간 있지만요. 뭐 나머지 어떤 이런 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좀 진위가 밝혀질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영부인이 어떤 일종의 매간매직 비즈니스를 하고 다닌 것도 문제지만 그 외에 너무나 서슴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왔다라는 게 정말 이 사람한테 공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. 지금 보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그 국가유산에 있는 공예품들을 네. 이제 뭐 빌려갔다라고 하거든요. 네, 9점 빌려갔다가 뭐 오래 반납했다는 파면당하고 반납을 네.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파면 후에? 이후인 올해 4월 15일에 반납을 했습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 공예품들도 빌려간 걸 보면 이제 뭐 임금이 썼던 뭐 촛불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좀 물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당시 이제 그걸 빌려갔던 그 곳도 명성황후의 처소였던 것이고. 빌려가서 어디서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했을까요? 목적은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대통령실 주최 행사에 뭐 주요한 물품들을 전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전시됐는지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 반환도 파면된 이후에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일련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문화유산에 갑자기 비공개로 찾아가서 뭐 어자에 앉아보고 이랬던 흐름이나 이런 공예품들을 이제 빌려가는 것이나 뭐 이런 뭐 이 명품을 받는 것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김건희의 세계관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짐이 곧 왕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. 송 전 대변인 반응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왕조 시대에도 왕후나 황후가 스스로를 과인이나 짐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큰일 나죠. 예. 그렇죠. 저는 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.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이거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 진실 규명을 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저께인가요? 그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명품 자켓, 뭐 팔찌 이런 물건들. 근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김건희 씨 본인 것일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봐요. 아, 뭐 왜냐면은 예. 그동안에 김건희 씨가 받았던 물건들이 자택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아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유한 화백의 그 점으로부터라고 예. 하는 그림. 어디서 발견됐습니까? 오빠 김진유 씨의 장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죠. 네. 그리고 그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해줬다고 주장하는 바세린 콘스탄틴 시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권 회장에게 돌려준 뒤였잖아요.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법원에 실물이 현출됐죠. 네. 그런 일들이 있었죠. 또 샤넬백도 전성배 씨한테 돌려준 뒤였다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엔 전성배 씨 변호인이 이미 제출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본인이 받았던 많은 물품들을 본인의 수중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옮겨놓거나 또는 준 사람에게 돌려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택에 있는 물품들은 오히려 본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자 특검은 누군가로부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의 특정한 종류의 물건만 선별해서 압수를 해갔을 겁니다. 이게 실제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아, 이거 참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
참 난감하기도 한데 근데 계속 나오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. 심지어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계속 부인하다가 조금씩 다 드러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으니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최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? 김건희 여사가 그 건강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하면서 했던 얘기 꿈과 기억, 현실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트인 것 같아요. 네?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보석 청구할 때는 지금 뭐 예, 꿈과 예, 현실이 예. 구분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예. 이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메가매직한 거라든가 그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네. 약간 살림꾼이라고 그럴까요?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백화점 얘기도 했었지만 네. 이것저것 수집하면서 받을 거 다 받고 알뜰하게. 그리고 이제 국정에 관여할 거 다 관여하고 네. 해서 분명한 거 하나는 어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다.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. 공적 마인드는 확실히 없고 네. 그리고 약간 철저한 어떤 그 물품에 대해 명품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주의자라 그럴까요? 그런 점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막 많은 게 나오잖아요.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고가의 브랜드들의 목걸이, 뭐 귀걸이, 뭐 브로치 3종 세트에 뭐 온갖 이제 온 국민 명품 공부를 이 김건희 씨가 시키고 있는데 공부해도 좀 어려워. 너무 길어요. 너무 네. 헷갈려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받은 것들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야 이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디올 그 파우치 받은 거 네. 그거 별일 아니다. 그 작은 파우치 가지고 뭐 네, 그런 네. 얘기했던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. 네. 얼마나 눈에 안 찼겠습니까? 그 작은 파우치를 받았을 때 솔직히 네. 줄 거면 뭐 백을 주던지 뭐 신발을 주던지 가방을 주던지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그런 고가의 목걸이를 주던지 그러니까 네. 그 정도 지금 이 받은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정말 상당한 고가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작은 어떤 소품 수준의 것이 아니라 네. 꽤나 큰 단위들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그 작은 파우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 국민들의 시선을 네. 우습게 봤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우리가 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할 말이 없는 일이긴 한데요.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들을 상설특검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그렇죠,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성토에만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.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하고 임명해야 돼요. 네. 그 지난 정부에서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했다가 또 윤 대통령과 큰 갈등을 빚었잖아요. 사실은 이런 거 빨리 했었으면요. 훨씬 더 일찍 예방하고 또 드러나면 빨리 드러나고 수사받고 처벌받고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정권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갑니다. 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추천 절차 밟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야당일 때는 지적하다가 여당 되면은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요. 또 여당일 때는 필요하다고 하다가 야당 되면 또 그걸 또 반대로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이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